첫 번째, 질투심. 나이가 쉰을 넘어 인생의 후반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질투심도 주의해야 할 감정이다. 옛사람들도 질투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예를 들면 니체는 질투라는 감정을 극도로 싫어했다. 질투의 불꽃에 둘러싸인 자는 마침내 방향을 돌려 정갈처럼 자기 자신을 독침으로 쏘게 된다. 니체는 르상티망, 즉 원한, 증오, 질투 같은 감정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자기에게 허용하지 않고 청산했다고도 말했다. 또한 계몽사상가이자 교육자인 후쿠자와 유키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인간에게 부덕한 곳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교제에 해가 되는 것으로 원망보다 큰 것은 없다. 원망이란 남을 시샘하는 마음을 말한다. 세상의 부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을 시샘하는 마음은 정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책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두 번째, 산.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와 어진 자는 성질이 달라서 마음이 활발한 지혜로운 자는 흘러가는 물을 좋아하고 마음이 침착한 어진 자는 움직이지 않는 산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공자는 지혜, 어짐, 용기의 세 가지 덕목을 인간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보고 이것을 골고루 겸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에서도 공자는 어짐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여겼다.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고 한다. 변화가 심한 것보다는 산처럼 확고하고 큰 것에 이끌리는 마음이 이해가 간다. 산이 좋다고 산을 집 안으로 옮겨올 수는 없다. 하지만 화초나 나무를 화분에 심어서 보기 좋게 가꾼 분재는 기를 수 있다. 분재를 쓰다듬는 행위는 나무가 품고 있는 생명력을 자기가 받고 싶다는 희망의 표현이 아닐까 싶다. 세 번째, 죽음. 50세가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한층 가깝게 느껴진다. 대부분의 사람이 소중한 사람과 사별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도 이를 애별이고 즉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이라고 해서 인간의 8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마음의 고통은 헤아릴 길이 없다. 언제까지나 그 고통이 지워지지 않는다. 공자에게는 아내라는 지극히 아끼던 제자가 있었다. 그 아내가 안타깝게도 공자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때 공자는 몸을 떨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슬프다고 해도 평소에 공자답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한다. 아니가 죽자 공자가 슬퍼하며 통곡했다. 제자들이 놀라서 말했다. 스승님이 통곡하셨네. 공자가 이에 말했다. 내가 통곡했는가 그를 위해 통곡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통곡하겠는가. 또한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공자는 자신의 길과 학문을 진정한 의미에서 계승하고 발전시킬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다. 모든 희망을 아내에게 걸었던 것이다. 자기 후계자로 깊은 애정을 쏟았던 제자가 저 세상으로 떠난 슬픔을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까지 표현한 것이다. 그 뒤 어떤 사람이 제자 중에 누가 학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내라는 자가 있어서 배움을 즐기고 남에게 화도 내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요절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 이외의 진정한 의미에서 학문을 즐기는 자는 없소이다. 네 번째, 부러움. 그 다음으로는 이제 50살이나 먹었으니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깨달을 차례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50세가 되면 이전보다 더 갖기 쉽다. 50세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는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다를 바 없다. 5억이든 10억이든 무슨 상관인가. 만약 아무것도 없어도 별 상관없다. 그런 게임 오버의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대나 40대 때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신경 쓰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미뤄보건대 50살쯤 먹고 나면 대학 시절의 동기들과 모여도 누가 출세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처럼 나누지 않는다. 50세는 이미 성공이나 실패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버린 시기다.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곤란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돈에 그다지 집착할 것도 없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아등바등하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마음먹는 편이 의욕도 생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즐거우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다. 5번째, 편안한 마음. 정신분석학자 알프레트 아들러가 창시한 심리학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과제인지 타인의 과제인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이를 과제의 분리라고 한다. 얼핏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신의 고민은 결국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만일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원이 환자 또는 상담자의 고민을 전부 받아들이면 자신이 병들고 만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은 직업적인 훈련을 받고 있어서 잘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자신이 아닌 타인의 문제까지 자기가 떠안을 때가 있다. 아들러는 이때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나 자산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너무 당연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음을 정리하기 쉽다. 달리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성공이나 실패와는 상관없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같이 다닌 동창이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치자. 우리 사회에서는 대가 같은 학년 친구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사회에 나가서도 입사 동기끼리 서로 먼저 출세하고자 경쟁하기를 강요받지 않는가.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성공을 시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심리인지도 모른다. 그때 누군가가 출세한 것을 자신이 때를 만나지 못해 출세하지 못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남의 행불행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 질투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6번째, 자신을 표현하는 것. 나이가 50에 이르면 체력뿐 아니라 의욕도 떨어져서 정신적으로도 하얀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럴 때 영혼을 흥분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분자생물학자이자 스쿠바 대학 명예교수인 무라카미 가즈오는 예전에 유전자의 스위치를 켠다라는 표현을 썼다. 잠들어 있던 DNA에 불을 붙인다고나 할까. 내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뛰어난 인재를 만나고 자극을 받아서 자신도 무언가 도전해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기분이 드는 것이다. 50세가 되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자. 예를 들어 음악이든 그림이든 훌륭한 표현 예술을 접하다 보면 자신도 뭔가 표현하고 싶어진다. 즉 표현 욕구의 스위치가 켜진다. 50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신문화에 관련한 표현은 나이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춤이란 인간의 표현 욕구의 가장 원시적인 발로이며 특히 몸속의 에너지를 깨워주기 때문이다. 춤은 생명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활성화해준다. 몸을 곧게 펴고 리듬에 맞추어 춤추는 것은 뇌를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그야말로 감성의 스위치가 켜지는 듯한 느낌을 맛볼 수 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넵니다. 바쁜 일상에서 인사를 주고받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때론 인사가 멋쩍게 공허한 외마디로 끝날 때도 많습니다. 이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인사를 받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몫은 다 했으며 남은 건 상대방의 몫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건 제가 했던 몫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상대방의 반응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저의 인사의 가치도 그 사람에게 좌지우지 돼버리기 마련입니다. 받아주면 인사의 가치가 높아지고 안 받아주면 인사의 가치가 낮아지게 돼버리죠. 이 책에서도 말합니다. 그 일이 자신의 과제인지 타인의 과제인지 분리하라고 말이죠. 저의 과제는 인사에서 끝이고 상대방의 과제는 인사를 받아들일지 말일지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과제를 보고
제가 골머리를 썩지 말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집중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존중합니다. 철저히 나를 생각하는 중년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곁에 둘 문장은 질투의 불꽃에 둘러싸인 자는 마침내 방향을 돌려 정갈처럼 자기 자신을 독침으로 쏘게 된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를 읽고